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번에 문법 시간에는요, 우리는 조동사라는 것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뭐 투부정사라던가 분사, 관계사 이런 다양한 것들이 문법에서 있는데 조동사 그러면 조금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들. can, will, must, should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게 조동사인데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이번에 영상을 통해서 이제 기초적인 부분과 심화적인 부분까지 다 잡아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조동사도 보게 됐을 때 이게 중학교 1, 2학년이 알아야 되는 기초적인 조동사 그리고 중3 고등학생이 알아야 되는 심화적인 또 이제 조동사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또한 1편과 2편을 나누어서 다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빠르게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칠판에 내용이 다 나와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노트에 여시고서 이제 노트에다가 필기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옆으로 빠질 테니까 노트 필기를 잘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다 되셨나요? 자, 다 됐습니까? 혹시나 조금 안 보이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는요, 이 맨 끝은요, should 해야 한다, 뭐뭐일 수도 있다, 뭐뭐일 수도 있다 이 말이 빈칸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동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 조동사. 조동사는요, 말 그대로 이 조자가요, 아침 조자도 아니고요, 도와줄 조자이거든요. 근데 누구를 도와준다라는 겁니까? 바로 동사를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자, 동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 걔가 바로 조동사가 되는 거죠. 자, 문장 안에서는요, 얘가 동사를 도와주기 때문에 당연히 위치가 어디냐면 동사 앞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보면 주어 다음에 동사를 쓸 수 있는데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 만약에 조동사를 집어넣게 된다면 이 동사보다 앞쪽에 조동사가 위치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동사가 또 일반 동사하고 비동사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I can run, I can swim 이렇게도 쓸 수 있겠지만 뭐 I will be angry 이렇게 I will be angry 나는 어떤 상황일 거야 어떤 상태일 거야 라는 것을 표현할 때에는 주어 조동사, 비동사, 동사 원형을 쓰면서 가는 경우도 역시 있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해서 동사는 일반 동사, 비동사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둘 다 동사 자리에 올 수 있다라는 거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네요. 자, 비동사가 될 수도 있고 일반 동사가 될 수도 있고 그 앞에 조동사가 붙어서 이 동사의 의미를 조금 도와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역시 문장에서 쓰게 될 때에는 주어, 조동사, 동사 원형 근데 절에서도 조동사를 당연히 이용할 수가 있죠. 절은요 주어 동사에다가 접속사를 붙인 형태라는 것을 또 아실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렇습니다. 자, 조동사를 주어 동사 앞쪽에다가 조동사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부정문하고 의문문을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같이 보셔야겠죠. 조동사 뒤에다가 not을 붙여가지고 부정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cannot, will not, must not, should not 등등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게 일일이 다 표시는 안 해드렸습니다만 조동사 not은요 축약형이 가능하죠. can not은 can't, will not은 won't, must not은요 mustn't, should not은 shouldn't 이런 식으로 축약형도 가능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가 들어간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 때에는 조동사를요 주어보다 앞쪽으로 당겨서 쓰시면 됩니다. Can you swim? Will you come?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조동사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배운다라는 것은요 이 학습 목표가 뭐가 돼야 되냐면 조동사의 종류들이 있는데 조동사의 종류 자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5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 조동사는요 원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배웠던 can 그러면 할 수 있다,
will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should 그러면 뭐뭐 해야 한다. 이게 원래 뜻이죠. 그리고 원래 뜻일 때에는 얘에 대한 대체형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can의 대체형은요, be able to. will의 대체형은 be going to. 이런 대체형까지 학습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원래 뜻의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도 있습니다. 가령 I can 그러면 나 지금 할 수 있어. 근데 I could 그러면 나는 예전에 할 수 있었어.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과거형도 있겠다. 자, 여기까지가 중학교 1, 2학년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중3하고 고등학생이면요, 조동사가요, 추측의 의미를 가집니다. 추측이요, 추측. 뭐뭐일 것이다, 뭐뭐일 수도 있다, 뭐뭐일 걸. 자, 이런 건 한국말로 봤을 때 다 추측에 대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100% 그게 한다, 그가 뭐이다, 저 사람이 선생님이야, 이건 100%잖아요. 근데 저 사람 아마 선생님일걸? 저 사람 도둑놈일걸? 저 사람이 선생님일 수도 있어. 저 사람이 선생님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거는 100%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는 이 가정을 추측을 하는 추측의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조동사는요, 엔간에서 다 이 추측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넘어갈 때에는 조동사가 이 원래 뜻 외에도 추측의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측의 의미로도 상당히 많이 조동사가 쓰인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추측의 의미를 배우고 나서는요, 이 2탄에서는, 영상의 2탄에서는요, 이 과거에 대해서 당연히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저 사람 부자이면 틀림없을 것 같아. 저 사람 지금 부자일 것 같아. 이랬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거지지만 예전에 부자였었을 것 같아.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전에 부자였었을 수도 있겠다. 예전에 부자였었을걸? 예전에 부자였었음에 틀림없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전에 뭐뭐였었을 것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 과거 추측도 있다라는 것을 이 2탄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로 조동사의 1, 2, 3, 4, 5 다섯 가지의 조동사들을 살펴보면서 이 원래의 뜻, 중학교 1, 2학년에 해당하는 원래의 뜻과 이 추측의 의미를 빨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 순서는 상관이 없죠. 어떤 게 먼저 나와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can부터 써봤습니다. can의 원래 뜻, 뭐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죠. 바꿔 쓸 수 있는 말은요, be able to로 바꿔 쓸 수가 있죠. can을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고요. be able to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라고 하면 당연히 동사 원형이 나오겠죠. 왜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쓰기로 했으니까 be able to도 우리가 조동사로 볼 수 있죠. can을 대체형으로 be able to로 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옵니다. 자, be able to 동사 원형 뭐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근데 좀 이제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면은 단어 중에서 이런 거를 배우죠. 뭐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를요, be capable of 이런 말도 배우게 됩니다. be capable of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거요. 근데 be able to랑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be able to 다음에는 마치 to 부정사처럼 be able to 동사 이렇게 쓰는데요. 뭐뭐 할 수 있다를 be capable of로 쓰게 되면 be capable of 동사 ing 꼭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be capable 다음에는 to 동사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be capable to 동사는 안 됩니다. be able to 동사는 가능한데요. be capable을 쓰게 된다면 뒤에는요, to 동사가 아니라 of 동사 ing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I am capable of swimming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수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쓸 때에는요. 자, 그 다음에요, be capable of 동사 ing가 뭐뭐 할 수 있다인데요. can의 또 다른 뜻으로 뭐뭐 해도 된다 이런 뜻도 있죠. You can go home. 너 집에 가도 돼. 이런 뜻이죠. Can I use your car? 내가 너의 차를 써도 되니? 이렇게 뭐뭐 해도 된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could이라는 게 있죠. 이게 원래의 뜻일 때의 could는요, 현재가 아니라 예전에 뭐뭐 할 수 있었다, 예전에 할 수 있었던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죠. 당연히 be able to를
이용을 한다면 was나 were able to 동사 그러면 주어는 뭐뭐 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may나 might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ay가 뭐뭐 해도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may 뭐뭐 해도 된다. 선생님 근데 may는요 저는요 뭐뭐일 수도 있다 뭐뭐일 수도 있다 뭐뭐일걸 이런 추측의 의미로 배웠었는데요. 자, 그거는 여기 추측에 의해서 좀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메인은요, 일단 기본적인 원래 뜻은요, 뭐뭐 해도 된다라는 허락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마이트는요, 일단은 기본의 뜻은 원래의 뜻은 없습니다. 추측의 의미에만 있는 거고요. 일단 추측의 의미 다 한번 싸그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will은요,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뭐뭐 할 거야. 나중에 뭐뭐 할 거야. 미래에 할 일 혹은 미래의 나의 상황, 상태 등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들. I will be 30 years old. 나 30살이 될 거야. 내년에. 뻥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선생님은 30살이 아닙니다. 자, 아무튼요. will은요. 뭐뭐 할 거다, 뭐뭐일 거다. 미래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동사 중에서 shall이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shall은요 그냥 will하고 똑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hall we dance? 우리 춤출까요?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 춤출래? 이따가? 뭐 이런 뜻이라는 거죠. 자, will 뭐뭐 할 거다는요 be going to로 바꿨을 수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be going to가 will의 대체형이니까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would이라는 게 있는데 영어에서 would이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의미가 상당히 많습니다. would이 의미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일단은요 원래의 뜻, 즉 뭐뭐 할 거다에서 얘의 과거형인 뭐뭐를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will을 쓴다라는 것은 지금 기점으로부터 이따가 뭐뭐 할 거다, 미래에 뭐뭐 할 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과거 기준에서 미래에 뭐뭐 하려고 했다라는 게 바로 would입니다. 뭐냐면 나 다음 주에 미국 갈 거야.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다음 주니까 다음 주에 미국 갈 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야, 선생님이 제인을 만났어. 1년 전에 제인을 만났는데 1년 전에 제인을 만났다고요? 그럼 2019년 12월 정도이겠죠. 근데 1년 전에 제인을 만났는데 그 다음 주에 미국에 갈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1년 전에 만났는데 그 다음 주에 미국에 갈 거라고 했다. 이런 때 would을 쓴다라는 겁니다. I met Jane a year ago and she said 그녀는 말했습니다. She would go to the USA the next 뭐라 그럴까? next week 이런 식으로 쓰면 she said she would go to the US next week 그 다음 주에 미국에 간다라고 가려고 했다라고 말했다. 되셨죠? 그러니까는요, would은요, 뭐뭐 할 거다에 비교를 해서 과거 시점으로부터의 미래를 나타낼 때 쓰는 것이 would이기도 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요, 예전에 뭐뭐 하곤 했다. 라는 표현을 또 would을 써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I would visit my grandmother with my sister. 나는 내 여동생하고 할머니 댁에 방문하곤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드문드문 띄엄띄엄 어떤 동작을 했다 이럴 때 조동사 would을 써서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ust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must 원래의 뜻은요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죠. 법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 했을 때에는 어떤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페널티가 주어질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must의 과거형 다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must의 과거형이 아니구나. must의 대체형은요 have to가 되는 거죠. have to요. You must come here early. You have to come here early. 이런 뜻이 되는 거죠. must는요, have to로 바꿨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뭐뭐 해야만 했다. 뭐뭐 해야만 했다. 야, 너 어제 재밌게 놀다가 왜 이렇게 빨리 갔어? 나 내 집에 아기를 돌봐야 했었어. 그래서 빨리 가야 했었어. 그거는요 have to의 과거형으로 had to를 쓰시면 됩니다.
must 자체의 과거형을 가지지 않다 보니까 과거에 뭐뭐 했었어야 했어를 나타낼 때에는 그냥 주어 had to 동사 원형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아무튼 must를 have to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된다면 중학교 1, 2학년 때 이거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로 많이 나타나게 되죠.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건데, 자, 부정형에 있어서는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는 부정형이 아니라 긍정문의 형태일 때에는 must가 뭐뭐 해야 한다, have to가 뭐뭐 해야 한다 의미가 똑같은데 부정형일 때에는요 이 두 개의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must에다가 not을 붙여서 부정형을 만들면 뭐뭐 하면 안 된다. 뭐뭐 하면 안 된다. You must not swim there. 너 거기서 수영하면 안 돼. 이런 뜻이죠. 그리고요, 만약에 have to를 부정문으로 쓰게 된다면 don't have to 이런 문장이 나오겠죠. 그쵸? don't have to는요, don't need to랑 똑같은 말이고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정문일 때 의미가 되게 다르죠. must, not은요, 뭐뭐 하면 안 돼. 근데 don't have to, don't need to는요, 뭐뭐 할 필요가 없어. 이런 뜻이라는 거죠. 부정문일 때는 의미가 되게 다르게 되겠다. 자, 그 예제를 한번 볼까요? You must not say sorry. 너는 미안하다라고 말하면 절대 안 돼. 야, 너 쟤하고 지금 안 친하잖아. 쟤랑 싸우러 갈 거잖아. 가가지고 네가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가서 미안하다라고 절대 말하지 마. 그냥 무조건 네가 잘못한 거 상대방 걔가 잘못했다라고 말해. 네가 잘못한 거 없어. You must not say sorry. 너는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면 안 돼. 이런 말이죠. 근데요, you don't have to say sorry. 이거는 뭡니까? 너는 미안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 네 잘못 아니야. 나 괜찮아.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 그럼 you don't have to say sorry. 미안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자,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요, 조동사 should까지도 한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should는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거 다 알고 있죠. 자, 근데 must하고 should하고 뭐뭐 해야 한다가 좀 다른 게 뭐냐면 must는요 법칙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법칙이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복 입어야 되잖아요. You must wear uniforms. 왜 유니폼 입어야 됩니까? 그게 교칙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 입었을 때에는 불이익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should는요 안 해도 되는데 하면 더 좋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하면 더 좋으니까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you should study hard. 너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돼. 왜? 하면 더 좋으니까. 이런 뜻이 된다라는 거죠. 하면 더 좋으니까.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뭐뭐를 하면 더 좋으니까 해라. 라는 말이 한국말로는 당위성이거든요. 당위성. 뭐뭐 하면 좋으니까 해라 라는 게 당위성이고요. 그런 표현을 영어는 어떤 조동사를 써서 나타낸다고요? 조동사 should를 써서 뭐뭐 하면 더 좋으니까는 해라 라는 표현을 나타내준다. 자, 2탄에 가보시게 되면 조동사 should를요 당위성을 나타낼 때 이 조동사 should를 생략을 해줄 수도 있는 그러한 문법 사항이 있습니다. 조동사 should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생략을 할 수가 있다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조동사 뒤에 원래 뭐가 남게 되죠?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원래 should가 있어야 되는데도 should를 생략을 해줄 수 있으니까 주어가 3인칭 단수래도 뒤에 동사 원형만 남아있게 되는 아주 이상한 문법이 있거든요. 이러한 문법도 should를 이용한 당위성의 표현, 그때 should를 생략을 해서 뒤에 동사 원형만 남기는 형태를 2탄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상당히 중요한 문법 사항이 되는 거고요. 자, 아무튼요, 다시 should 원래 뜻으로 돌아와서 뭐뭐 해야 한다 하면 좋으니까 자, 그것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대체해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O2 동사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때 만약에 not을 쓸 때에는 not의 위치가 ought not to 동사 이렇게 된다는 거 not의 위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해석은요. 뭐뭐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표현이겠죠. 뭐뭐 하면 좋으니까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라 뭐뭐 안 하는 게 좋겠다, 뭐뭐 안 해야 한다 이런 표현이겠죠. You ought not to go there. 거기 안 가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had better 동사 원형 이것도 뭐뭐 하는 게 더 낫겠다, 뭐뭐 하는 게 좋겠다, 뭐뭐 해야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had better 동사 원형. 근데
had better는요, 골 때린 게 뭐냐면 부정문을 쓸 때 not을요 여기다가 씁니다. 여기요. 여기 had better not 동사 원형 이렇게 씁니다. not의 위치를 모르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had not better 이렇게 써서 틀리는 학생들이 있죠. 근데 조심하십시오. had better not 동사 원형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I would rather A. 그러면 나는 차라리 A 하겠다 than B. B보다 차라리 A 하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A를 내가 하겠다. A 하는 게 더 좋아 보이니까 그걸 하겠다. B를 하기보다는 이런 뜻이겠죠. I'd rather stay home than play with you. 그럼 나는 차라리 집에 머물겠다. 너희들하고 노는 것 대신에 이런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런 거 아마 처음 보실 겁니다. May as well. 처음 보시죠. 이것도요. 뭐뭐 해야 한다 이 뜻하고 똑같아요. You may as well respect your parents. 너는 너의 부모님들을 존중하는 것이 좋겠다. 존중해야 한다. 이런 표현이 된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었을 이 원래의 뜻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추측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추측이요. 추측이요. 자, 일단은 보시면 좀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거 먼저 정리합시다. 말 먼저 정리합시다. 말 먼저. 자, 뭐뭐 한다. 주어가 뭐뭐 한다. 나는 아침밥 먹는다. 선생님 아침밥 먹는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선생님 아침밥을 먹는다라는 거죠. 몇 퍼센트 확률로 아침밥을 먹는다라는 거 이야기할 것 같아요. 100%죠. 어제도 먹었고 오늘도 먹었고 내일도 먹을 거고 이랬을 때 나는 아침밥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럼 잘 보세요. 선생님 내일 아침밥 먹을 거다? 자, will 써볼게요. 나는 선생님 아침밥 먹을 거야. 그러니까 I will eat breakfast tomorrow. 그러면은 내일 아침밥을 먹겠다라는 거면 그럼 내일 돼서 니네가 전화해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래서 아침밥 드셨어요? 그럼 내가 뭐라 그럴까? 안 먹었지? 이럴까요? 아니면 먹었어 이럴 것 같아요. 먹었지 이 말을 하겠죠. 이거는요 진짜로 나중에 100% 할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래 can을 써요. can I can swim. 선생님이 이래 얘들아 I can swim well. 그러면 나 수영 잘해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너네가 시험 삼아가지고 선생님을 바닷가로 데려가서 물 안에 집어넣었어. 그럼 선생님이 익사할까 아니면 수영을 잘할 것 같니? 수영을 잘하겠지. 그러니까 진짜로 할 수 있는 것도 can을 쓴단 말입니다. 즉 이렇게 뭐를 한다나 조동사 will을 쓰거나 can을 쓰거나 이런 것들은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100%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진짜로 그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게 아니고요. 100% 그렇게 할 거라고요. 내일 모레가 선생님 딸 생일이에요. 그럼 내일 모레 I will have a birthday party with my daughter. 그러면 선생님 딸하고 내일 모레 생일 파티를 할 거야 라고 하면 100% 진짜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요 이 추측 뭐 이런 조동사들 있잖아요. 무시나 푸시나 may나 might나 그 다음에 should. 자 이런 조동사를 썼을 때는요 이게 뭐뭐 할지도 몰라 뭐뭐 할지도 몰라 뭐뭐일지도 몰라. 자 이거는요 100% 그렇다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는요 한국말로 보면은 뭐뭐일지 몰라 뭐뭐일지도 몰라 이거랑 뭐뭐일걸? 저 사람이 우리의 새로운 선생님일걸? 일지도 몰라? 그리고요 뭐뭐일 수도 있어 일 수도 있어. 자 일단은요 한글에서 봤을 때 이 세 개의 말은 다 똑같은 겁니다. 얘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00%가 아니라는 거죠. 70%, 6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추측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100%가 아니에요. 70% 아니면 80%.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는 확률이 20%, 30%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확률이 20% 30%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리고 뭐 어떤 가능성이라던가 이런 여부를 나타내는 거죠. 자, 이걸 봤을 때 뭐뭐일지 몰라, 뭐뭐일걸, 뭐뭐일 수도 있어, 뭐뭐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은요 언제에 대해서 추측하는 것 같아요. 언제? 현재에 대해서 추측하는 거죠. 현재에 대해서 추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빨리 한번 좀 이 부분 보도록 할게요. can 원래 뜻은 뭐뭐 할 수 있다인데요. 추측의 의미요. 현재 혹은 근 미래에 대한 추측인데요. 뭐뭐일 수도 있어. 이건 다 똑같은 말입니다. 뭐뭐일지도 몰라, 뭐뭐일걸, 뭐뭐일 수 있어. 이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그 뭐뭐일지도 몰라 이렇게 배웠는데 저 선생님, 윤 선생님은 좀 다르게 가르치시네. 이게 아니라 문법책에서 뭐뭐일지도 모른다라고 나온 말도요. 뭐뭐일 수도 있어, 뭐뭐일걸 이 말하고 똑같다고요. 100%가 아니라는 거죠.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런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뭐뭐일 수도 있다. 그리고요, can not이라는 게 있죠. can not은요, 뭐뭐 일리가 없어. He cannot be rich. 그는 부자일 리가 없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추측인 거죠. 추측이요. 그 다음에요, 굿을 봐도요. 굿이 원래 뜻일 때에는 과거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현재 추측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뭐일 수도 있어. 이런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뭐일 수도 있어. 이런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may나 might도요. 원래의 뜻은요, may가 뭐뭐 해도 된다인데 추측, 현재 추측을 나타낼 때는 뭐뭐일 수도 있어, 뭐뭐일걸, 뭐뭐일지도 몰라 이런 뜻이죠. might도 그 뜻인 거 아시죠? 뭐뭐일 수도 있어 이런 뜻이 있는 거 아시죠? might는요 원래 뜻이 자체가 없습니다. might는 그냥 추측으로서 뭐뭐일 수도 있어 이런 뜻이에요. 자, will은요 또 추측의 의미는 없습니다. will 자체가요. 그런데 wish이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추측하는 거죠. 그 뭐뭐일 수도 있어. 이렇게 현재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웃은요 과거 추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뭐였을 수도 있어. 이렇게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뭐 해주실래요?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 현재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형이건 과거형처럼 보였던 애건 추측의 의미일 때는 can이나 could이나 may나 might나 wish나 다 현재 혹은 미래에 대한 추측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추측의 의미일 때는 싸그리 그냥 조동사는 다 현재 추측이다. 그리고요, must는요 추측의 의미일 때는 좀 강한 추측이죠. 강한 추측. 뭐뭐임에 틀림없어 이런 뜻인 거죠.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고서 추측을 하는 그런 느낌이죠. 뭐뭐임에 틀림없어. He must be rich. 그는 부자일 임에 틀림없어.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시계도 되게 좋고 이러면 그는 부자임에 틀림없어. 먹는 것도 맨날 뷔페만 가고 이러면요. 자, 그 다음에요. should가요. 뭐뭐일 수도 있다. 얘도요. should가 뭐뭐일 수도 있어, 뭐뭐일지도 몰라, 뭐뭐일걸 같은 이 100%가 아닌 이 상황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쓰여요. 근데 그렇다고 보기에도 한 고등학교 1, 2, 3학년 내내 한 2번 정도는 볼 겁니다. should를 가지고서 추측의 의미로서 쓰는 것을 2번 정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되셨죠? 원래 뜻을 다 가지고 있고 원래 뜻의 과거로 쓰일 수도 있지만 이 조동사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그때에는 뭐 현재형이건 과거형이건 이 형태에 상관없이 다 현재 뭐뭐일 수도 있다. 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거 알고 계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군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he could swim 이 말이 he could swim 이 말이 만약에 추측이라면 그가 수영할 수 있을지도 몰라. 수영할 수 있을걸? 만약에 이런 뜻이라면요. 그러니까 내 말은 뭐뭐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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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 뭐뭐일 수도 있다. 이런 추측이라면 그냥 아무 데나 막 쓰면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만약에 외국에 나가게 된다면 이 추측의 정도가 있어요. 정도가. 그러니까는 만약에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must를 쓰면은 100% 확신을 가지고서 추측을 하는 거죠. 100%요. 그리고 만약에 cannot이면 뭐뭐 일리가 없어. 저 사람 부자일 확률이 그냥 0이야. 부자일 확률이. 그럼 이제 0%의
그 가능성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might보다 may가 더한 추측이고 이런 어떤 퍼센테이지의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요. 그거는 스피킹을 할 때의 뉘앙스지 우리는 스피킹보다는 이제 글로 쓰였을 때 받아들이는 정도에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물론 뭐 cannot 하고 must not은 뭐뭐이면 틀림없다 뭐뭐 일리가 없다 이런 뜻이지만 그냥 그 외에는 다 100%는 아니고 한 60%, 70% 정도이구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그냥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은 얘를 한번 그냥 여담을 좀 나눠볼게요. 여담이요. 이거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선생님이 썰을 좀 풀어드릴게요. 썰을 좀 풀어드릴게요. 자, 우리 이런 거 배우셨죠? Could you please open the door? 문 좀 열어주실래요?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Would you please open the door? Would you? Could you? 이런 말이 공손한 표현이다 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공손한 표현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외국은 공손한 표현 자체가 없죠. 아니 선생님 이거 공손한 표현인데 외국에서 공손한 표현이 없다는 게 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will이나 can을 쓰면 몇 퍼센트로 한다 그랬죠? 확률이 몇 퍼센트라 그랬습니까? 100%예요. 100%. 그러니까는 I will see you tomorrow 이렇게 하면은 나 너 내일 볼 거야 이런 말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요 누가 이렇게 물어봤어. 질문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질문자가 will you open 너 만약에 door 문이라고 그냥 해볼게요. will you open the door? 자, will you open the door?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얘가요, yes, I will. 만약에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쳐볼게요. yes, I will. 이렇게 대답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대답한 사람은요, 몇 퍼센트의 확률로 이 대답을 하면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건가요? 또 어떤 사람이 A가요, will you open the door? 그랬더니 내가 yes, I will.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yes, I will.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 가서 정말로 문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will이라는 것이 100%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였으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냐? 만약에 이 부분도요. 뭐 can you help me?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누가요? 그럼 내가 대답 어떻게 해야 돼요? Yes, I can. Yes, I can. 무조건 이렇게 대답을 해야겠죠. 그럼 대답을 이렇게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지금 가서 도와줘야 된다라고요. 아니면 진짜로 해야 된다고. 아셨죠? 근데 would 만약에 써볼게요. wood이요. 그러면요. would은 아까 뭐라 그랬죠? 100%가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70%, 8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would you open the door? 이렇게 하면 100%로 강압적으로 물어보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로. 그럼 얘도 대답을 하면 yes, I would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would이 대답을 하는 게 뭐예요? 100%안 해도 돼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will you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되게 강압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왜요? I will 이렇게 하면 진짜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would you 이렇게 하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좀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Would you open the door? 이렇게 하면 100%문 열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문 안 열어도 되고 열어도 되는데 혹시 좀 해줄래?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강압적이지 않으니까 좀 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공손한 표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뭐 얘도 마찬가지고요. Can you help me? 이렇게 하면은 너 나 도와줄래? Yes, I can. 이러면 지금 가서 당장 도와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could you 이런 식으로 쓰면 도와줘도 되고 안 도와줘도 되는데 혹시 도와줄래?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강압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공손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건 좀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헷갈릴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가 헷갈릴 수가 있냐면 선생님, 좀 헷갈리는 요소들이 여기 굿이요. 여기 굿이 원래 뜻의 과거라면 뭐뭐 할 수 있었다잖아요. 그래서 I could swim.
last year. 그럼 난 작년에는 수영할 수 있었어. 맞지. could가 예전에 뭐뭐 할 수 있었다 이럴 듯 맞지. 아니 근데 현재의 추측일 때는 뭐뭐일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라며. 그것도 맞지. 아니 그러면 할 수 있었단지 아니면 뭐뭐일 수도 있다의 현재 추측인지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 나와져 있는 거죠. 이게 원래의 뜻인가? 추측의 의미인가? 이거는요 전반적으로 문맥을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문맥이라는 것은 주변 상황을 읽어보라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맞춰봅시다. I can't swim. 나 지금 수영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수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어디 다쳤나 보죠. But I could. 두 번째요. I can't swim. 나는 수영을 못해. But I think. 하지만 내 생각에 he could.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 부분은요. 예전에 있었던 능력 얘기하는 게 맞아요. 지금 수영을 못하지만 옛날에는 수영할 수 있었었다. 즉 여기 쓰인 굿은요. 이 부분이죠. 할 수 있었었다가 되는 거죠. 2번은요. 나는 수영을 못해. 근데 내 생각에 그는 할 수 있을걸? 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얘는 현재 추측이 되는 거죠. 현재 추측. 아셨죠? 그래서 이 주변의 문맥을 좀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 중학교 3학년 때에는요 이렇게 쓰인 조동사가 이 추측의 의미를 훨씬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의 것만 빠르게 설명하고 1탄은 마무리를 드릴게요. 자, 첫 번째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배웠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주어 cannot help 동사 ing, 주어 cannot but 동사 원형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아 너무 슬픈 영화를 봐가지고 난 울 수밖에 없어. I cannot help crying. 뭐 과거에 뭐 할 수밖에 없었었다는요. I couldn't help 동사 ing, I couldn't but 동사 원형으로 쓰시면 되겠죠. 아 뭐 할 수밖에 없었어. 자 이런 게 있고 자 여기는 별표를 좀 쳐놓을까요? 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내내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가 있는데요. 주어 다음에 used to 동사 원형 알고 계시나요? used to 많이들 알고 있죠? 뭐뭐 하곤 했다 이런 표현이고요. 자 used to 동사 원형 used to는요 여러분들 조동사예요. 조동사. used to가 뭐라고요? 조동사다. 조동사 뒤에는 뭐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사 원형 나오도록 되어져 있죠. 그래서 used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뭐뭐 하곤 했다. 계속 꾸준히 쭉 띄엄띄엄 하곤 했다. 그거는 would. 이 차이는 중학교 3학년이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이 차이를 물어보는 게 안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요. 주어 is used 이렇게 쓰였네요. 차이가 있죠? 그냥 used to가 아니고 is used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주어 is used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러면 주어는 사용된다 이런 뜻이죠. 주어는 사용된다. 수동태면 그렇게 해석할 거 아닙니까? 주어는 사용된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온 거예요. 뭐뭐를 하기 위해. 말인즉슨 scissors were used. 가위가 사용되었다. scissors were used to cut this paper. 이 종이를 자르기 위해. 이런 뜻이죠. Money will be used to buy this car. 돈이 사용될 거다. 이 차를 사기 위해. 이런 식의 말이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요. 주어 is used to. 그러면 주어 is used to 그러면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뭐뭐에 익숙하다. 그러면 한국말 뭐뭐에는요 영어에서 뭘까요? 뭐뭐에 익숙하다는 당연히 이 to 부분이 뭐뭐에에 해당하겠죠. to가 뭐뭐에라면 얘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뒤에는 동작을 쓰게 되면 동명사를 쓰게 되죠. 그래서 뭐뭐에 익숙하다는 is used to 동사 ing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발목을 많이 잡는 것 같아요?
딱 봐도 형태가 되게 비슷비슷하게 생겼으면서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반드시 암기를 잘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암기를 잘 하시고 이제 문제를 풀 때 정확하게 이용을 해서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조동사의 기본적인 부분을 알아봤고요. 조금 이따가 2탄에서는 조동사의 심화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